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5팀 김경수 마케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영상을 교육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마케팅 학교에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컨텐츠들은 다양한 교육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제가 이제 따로 교육 컨텐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 많이 알려줄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오랜만에 SNS 광고에 대한 내용으로 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매체들 너무 많죠. 뭐 네이버, SNS, 구글, 뭐 앱 광고, 폐쇄몰, 뭐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SNS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SNS에 대한 메타 시스템에 대한 이슈라든가 공지들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좀 운영하는데 예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아직도 메타에 대한 시스템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저희가 이제 SNS 온라인 광고에 대한 어떤 좀 대략적인 시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어떤 기본적인 세팅을 통해서 그 세팅 이후에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NS 마케팅 시장 분석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뭐 문의를 받는다거나 저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SNS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고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들어오는 SNS 광고 대표적 문의사항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소재가 반려됐는데 계속 그게 반려된 것들이 검토를 하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이슈고 두 번째는 광고 계정에 대한 제한 이슈가 있으시고 세 번째는 메타 시스템에 좀 변화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시스템 추가되는데 이거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슈 그리고 메타를 하고 있는데도 효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조하게 나온다. 근데 다른 업체들은 되게 잘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대표적인 이런 좀 네 가지의 좀 사항으로 문의들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하나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재에 대한 반려 내용들은 이제 메타 내에서 원래 기존에는 조금 소재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소재에 대한 예를 들면 뷰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뭐 피부결이라든가 이런 거가 너무 노골적으로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개인 건강 관리라는 좀 이슈를 통해서 그게 제한이 걸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투자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식품 관련된 그런 거를 어떤 조금 그런 게 노골적으로 뭔가 광고의 목적성이 보인다라든가 어쩌면 그런 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슈들에 대한 소재들은 전부 현재 지금 반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소재를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렵게 우리가 리소스를 투자해서 소재를 준비했다가 그런 부분이 반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 계속 반려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미리 조금 체크를 하셔서 어떤 소재들이 조금 반려가 나누는구나 라는 걸 메타 내에서 어느 정도 공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조금 그거에 맞도록 그런 거에 좀 겹치지 않는 소재를 제작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정 제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가장 많은 거는 계속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아예 깨끗한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한이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그걸 뜯어보고 봐야 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가서 계정 품질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고가 잘 돌아가다가 제한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같은 소재를 너무 같은 비슷한 어떤 캠페인이라든 그룹에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제 메타 내에서 얘네가 뭔가 좀 뭔가 부적절한 좀 광고 계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어떤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이 떨어질 때 이제 제한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실 때 프로필을 꼭 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12가지 항목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귀찮아서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정보 기입들을 많이 해서 우리 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투명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꼭 얘기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경우에도
프로필 넣어주시고 피드에 게시글이 아예 없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게시글도 어느 정도 계속 올려주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슈를 좀 피할 수 있다 라고 봐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결제에 의한 또 이슈로 인해서 제한이 걸리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결제 설정을 통해서 뭐 카드 등록을 하시고 하셨지만은 가끔씩 이제 미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이슈는 뭐 예를 들어 체크카드 같은 걸로 결제를 넣었을 때 내가 거기 안에 비용이 없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계속 미결제되는 금액이 쌓아지다 보면은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계정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사의 뭐 카드에 대한 이슈 뭐 그 신용카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카드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메타에서 이슈가 걸리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뭐 이제 메타에서는 이제 사용되는 설정되는 금액보다 뭔가 계속 더 이상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고액으로 계속 발생되면 안 되는데 그럼 발생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계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을 써가면서 좀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좀 고액으로 많이 메타에서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광고 회사라든가 대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 대행사의 카드를 등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가 훨씬 좀 안정성 있게 결제에 대한 이슈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메타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뭐 담당 마케터들라든가 아니면 대행사들을 통해서 좀 많이 봐주면 좋고. 저조공 효율 같은 거는 세팅하는 거를 좀 제대로 해야겠죠.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마케팅 학교에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세팅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지금 SNS 마케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사실은 요즘에 뭐 모든 매체 중에서도 메타, SNS 광고가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리고 있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메타 시스템 자체가 뭐 요즘에 쇼핑 어드밴스라든가 아니면 좀 새로운 좀 전환 캠페인이라든가 시스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면서 좀 효율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비해서 한 30-40% 로아스가 지금 계속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SNS 광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 이제 매체별로 어떤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찾느냐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인스타그램, SNS 광고, 뭐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뭐 검색수라든가 유입수 자체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 뭐 클릭률 자체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이유가 그만큼 필요성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은 일단은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이 뭐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효과적인 소재들이라든가 컨텐츠를 통해 노출됐을 때 그에 합당한 어느 정도의 매출이라든가 뭐 어떤 광고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매체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2020년 10월 11월이 보면은 갑자기 이제 메타에 대한 증가율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세요. 이 이슈가 이제 메타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좀 새로운 이제 뭔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사용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SNS 광고, 뭐 운영 광고 대행 이런 거에 대한 키워드 검색 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시장에 따라서도 확연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뭐 메타에서도 요즘에 여러 가지 좀 폼으로 좀 새로운 또 광고 구자라든가 지면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또 지면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더 이제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SNS 마케팅 플랫폼 내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운영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시죠? 뭐 사실은 마케팅 학교도 뿐만 아니라 뭐 많은 SNS 광고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SNS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면은 주요 광고 지면으로는 이제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슬라이드 광고라는 이제 형식으로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노출 지면으로는 이제 주력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피드, 스토리 지면, 뭐 이제 적어도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메신저, 메시지 지면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면에 따라서 이제 소재들이 다 사이즈도 달라지고 좀 더 소재적인 내용을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고 이제 이미지 소재를 쓰는지 영상 소재를 쓸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요 광고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노출 지면 어딘지를 꼭 체크를 하셔서 조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플러스로 이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카테고리라든가 우리의 경쟁 업체들은 좀 어떤 광고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사실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셔도 되는데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 이제 미디어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미디어 라이브러리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제 직접적으로 뭐 관련된 키워드라든가 업체명을 쳐서 현재 얘네가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광고를 에센스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다 일시적으로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경쟁 업체라든가 우리 경쟁 뭐 키워드 내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니 우리는 좀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재들을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것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로 많이 나눠집니다. 이제 프로모션형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브랜딩을 더 위주로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상품 기능 강조, 아니면 상품성, 기능성에 더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현재 지금 뭐 기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냥 뭐 무작정 내 아이디어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쟁 업체들은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얘네보다 더 우월한 게 뭐 가격적인 측면인지 기능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프로모션적으로 해서 뭐 가격 할인 더 많이 때릴 수가 있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서 소재지들을 이런 유형의 세 가지 큰 유형, 뭐 브랜딩, 프로모션, 상품 기능성 강조형이라는 느낌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서 하면 됐고,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후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특히 뭐 뷰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죄송합니다. 뭐 지금 벌써 뭐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기를 보여주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평점을 한 5점, 뭐 4.8 이상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후기들을 갖고서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뭐 후기를 강조하는 좀 유형의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객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은 또 그런 유형의 소재들을 직접 뭐 제작을 하셔서라든가 아니면 뭐 마케터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또 대행 마케터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소재를 준비해서 매트에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소재에 대한 내용을 구성을 짜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준비를 하셨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지면 매체, 지면이라든가 어떤 소재로 할지 이런 내용을 준비해서 이제 세팅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좀 다들 크게 얘기하죠. 뭐 유입량을 증대하고 싶으면은 트래픽을 하세요. 뭐 매출 전환, 뭐 자사몰이를 하셔서 픽셀 설치를 하셔서 하면은 뭐 전환 캠페인을 하세요. 뭐 도달 인지도 캠페인을 하세요. 뭐 이런 캠페인 유형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제 SNS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딱 이 두 가지 캠페인입니다. 네, 트래픽 캠페인 그리고 이제 매출 전환 캠페인, 이 두 가지 위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도 유형이 나눠지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위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매출 전환에 대한 캠페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 시스템에서는 픽셀 값이라는 데이터 값을 끌고 와야지 이거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효과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트래픽 캠페인으로 유입량을 계속 증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업체 같은 특징은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몰을 운영하는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픽셀을 심을 수가 있고, 그 픽셀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맞춤 전환 타겟들이라든가 뭐 유사 타겟이라든가 전환 캠페인에 대한 좀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비중 자체를 거의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뭐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트래픽에 대한 저희 예산에 대한 한 3%, 30%, 그다음 70%를 저는 이제 매출 전환 캠페인에다가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전환 캠페인을 쓰더라도 똑같이 데이터 못은 쌓입니다. 단지 트래픽에 비해서 유입량이 좀 적어질 수 있긴 하지만은 이 트래픽에 대해서 막 처음에 트래픽부터 막 돌려가지고 확실히 뭐 데이터 못을 쌓아가지고 매출장을 넘어가자 라는 얘기도 맞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그러면 시간을 나눠가지고 그 비용을 또 여기다가 트래픽 쓰다가 또 나중에 이걸 또 전환 캠페인 돌리고 이러면 비용을 계속 많이 써가면서 나눠 가자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세팅을 하실 때 트래픽으로 이제 단일 캠페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잡은 예상 비중 중에 한 30% 정도를 트래픽에다가 이제 비중을 둬서 단일 캠페인으로 타깃군이라든가 우리한테 정확한 조금 유형 타겟에 대한 관심도를 맞춰서 유효한 DB 모수를 많이 쌓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돌려주면 좋고, 이제 어차피 트래픽이 돌리면은 계속 자사몰에 대한 유입이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활동들이 생기면은 이제 픽셀 값이란 곳에 계속 데이터는 쌓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전환 캠페인을 할 때 픽셀 쌓인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맞춤 타겟이라든가 유사 타겟이라는 타겟군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매출 전환은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드는데, 이제 신규 고객을 만든 신규 유입 뭐 전환 캠페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 리타겟팅, 이제 맞춤 타겟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리타겟팅을 통한 이제 맞춤 전환 캠페인, 세 번째는 유사 타겟을 통한 맞춤 전환 타겟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캠페인을 좀 나눠서 전 매출 전환을 많이 일으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비중도 신규에다가는 한 60%, 그다음 리타겟에는 한 10%,
그리고 나머지 유사 타겟은 한 저는 30% 정도를 해서 이제 6, 1, 3로 비중을 나눠가지고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신규 모수는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맞춤 전환도 저희 거를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보여줬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거를 리타겟으로 다시 한번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인 그 픽셀에 우리의 뭐 컨텐츠라든가 자사몰 유입이 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노출을 시켜서 재유입을 시켜봐서 거기서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타겟들은 저희가 또 이제 버려야겠죠. 그렇지만은 그 타겟들을 버리는 것도 이제 막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에서도 또 이제 다시 한번 유사 타겟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이 뭐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모은 데이터에서 한 3%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지고 비슷한 거를 또 활동했던 사람들, 뭐 유형의 뭐 컨텐츠라든가 뭐 우리의 비슷한 뭐 카테고리를 봤던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또 노출시켜가지고 또 거기서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어떤 순환 구조의 자체를 좀 전환 캠페인을 만들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광고 운영을 해서 최대한 이 메타 내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매출 증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캠페인적인 세팅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좋지만은, 근데 이제 그 직접 본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중을 두고서 우리는 트래픽을 이 정도로 잡고 전환 캠페인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타겟군을 맞춰서 뭐 신규진지 리타겟인지 유사 타겟인지에 대한 걸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가 사실은 되게 지금 뭐 되게 전문적인 것 같고 세부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잡아줘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특히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뭐 기본적으로 뭐 트래픽, 뭐 전환 캠페인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라든가 타겟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걸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SNS 마케팅 내에서 메타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로아스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세팅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캠페인도 여러 개가 생길 거고 그룹도 여러 개가 생길 거고 뭐 소재들도 생길 건데 이제 캠페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 세팅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로아스라든가 이제 CTR 기반, CTR은 이제 클릭률이죠. 그거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소재적인 거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앞서 저희가 마케팅 준비를 해서 소재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했지만은 어떤 소재에서 어떤 우리의 컨텐츠에서 반응이 잘 나오고 후킹이 잘 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란 건 없으니까. 그다음 또 업체마다도 또 잘 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서 그런 세팅을 하고 그렇게 뭐 소재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하실 때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CTR 클릭률이라든가 로아스 기반으로 해서 CTR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로아스도 되게 잘 나오고 있다 하면 그 소재는 계속 온고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소재에 대해서 피로도가 쌓였을 때는 CTR이 계속 또 높아지고 있고 로아스는 또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잠시 그 소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중지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피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던 거라도 이게 1년 내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3개월 잘 되다가 4개월째부터는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던 CPC가 증가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잠시 일시중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소재에 대한 피로도를 조금 줄여주는 부분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소재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신규 소재자들은 저희가 돌리다가 CTR 자체가 엄청 낮다. 그리고 뭐 로아스도 안 나온다. CPC도 계속 높다. 뭔가 이거에 대한 저희가 기준점을 두고서 그거에 맞지 않으면은 소재들은 계속 변경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메타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리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타에 대해서 시스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계속 지속적인 어떤 뭐 소재에 대한 변화라든가 내용들을 계속 변화를 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잘 되니까 우리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유지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유지해서라도 계속 잘 되면 그건 유지하는 거 맞으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데이터적으로 계속 봤을 때 잘 되던 갑자기 소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너무 그냥 치중해서 이거 잘 되니까 난 여기 맡겨도 돼 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번 이런 좀 수치적인 내용을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신규 소재를 계속 발굴해 나가며 어떤 소재들이 잘 되는 것들도 잠깐 쉬어주게 해주고 또 다시 이제 그걸 라이브 하기 전까지는 또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주면서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보니 좀 이런 부분들도 뭐 진짜 전문 마케터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하우스 마케터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 토대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다, 모니터링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SNS 광고 자체를 운영을 하셔서 메타 서비스가 좀 어려워 보이고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좀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 기반만 좀 파악을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효율을 잡아내기 어떻게 보면 되게 용이한 매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광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장 사실은 마케팅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SNS 광고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맨날 저희가 이제 마케팅 학교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되게 이렇게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직접 세팅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뭐 다음번에는 제가 직접 제가 만약에 새로운 광고주, 뭐 새로운 업체를 가지고서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정말 좀 점차 하나씩 다 보여드릴 수 있는 한번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메타 광고를 잘 하고 있었는지, SNS 광고를 좀 잘 맞게 준비를 해서 좀 이런 캠페인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내용을 하고 있었는지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 메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뭐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영상 밑에 있는 뭐 마케터 링크라든가 제 직통번호, 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한번 그 업체에 대한 뭐 메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토대로 봐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될지 좋은지를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해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성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안내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SNS 마케팅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한번 다음 주쯤에 또 새롭게 제가 그런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마케터들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서 우리 몰랐던 시스템들이 있네,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인 건지에 대한 걸 정말로 딱 그 시스템 안에서, 메타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 시스템 안에서 한번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많은 부분들 준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